투자 코칭에서 배우는 실전 투자의 매직. 안녕하세요, 김다림입니다. 오늘 장 막판에 코스피가 갑작스럽게 탄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우리 시장을 움직였을지 마감 후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새로운 AI 기능이 아이폰의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며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간밤 7%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200불을 돌파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는 비중 확대 의견으로 통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K-뷰티에 대한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이죠. 아마존이 K-뷰티 브랜드 유치를 위해 컨퍼런스를 열기로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내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티르티르가 현재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밤 파운드리 전략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AI 반도체 전략 그리고 파운드리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2나노 이하 공정 양산 로드맵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 막판 들어 삼성전자가 1%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무더위 때문일까요? 초복을 한 달여 정도 앞둔 상황 속에서 보양식이 급격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빙과류 다음으로 육개가 주목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이슈들 다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어제와는 또 다른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빠른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새로운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 헤드라인 시간에 이제 코스피가 장 막판에 탄력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기다렸던 순서가 또 왔어요. 어저께 하고 그저께 올라가다가 밀리고 했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네. 오늘은 주도하고 그리고 또 막판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7만 5천 원, 6천 원을 회복을 못 해주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극적인 어떤 반전의 계기가 어떤 재료가 나온 것 같아요. 아까 헤드라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뭔가 발표하는 거, 또 HBM과 관련된 얘기 이런 기대감이 연출이 되면서 뭐 거의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된 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장 막판에 끌어올려졌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준비한 오늘의 이슈도 궁금해집니다.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수급으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고객 예탁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FOMC 회의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 앞두고 섹터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타이틀이 수급이에요. 네. 시장의 수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고객 예탁금이죠. 잠시 후에 그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연초 대비해서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있는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하면 뭐합니다만은 뭐 풍차 돌리기 하듯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안 좋은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름대로 먹을 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면서 정신없이 순환 흐름이 연출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초에 바로 IT 소부장들이 중심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전반적인 어떠한 피로도라든가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되면서 4월 달에 아주 크게 흔들렸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전력설비 쪽이라든가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화장품 관련주 쪽으로 매기들이 쫙 또 이동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바로 뭐 태양광이라든가 또는 뭐 풍력이라든가 수소 원전 이런 쪽으로도 돌아오고 또 무엇보다도 K밸류와 관련돼서 금융주 쪽이라든가 지주사 자동차 뭐 이런 쪽들이 또 막 움직였었어요. 그런 이후에는 또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 했더니 결국은 다시 또 K푸드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삼양라면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다가 네. 뭐 어저께 막걸리까지 올라오고 오늘도 또 여전히 뭐 김밥을 비롯해서 또 공교롭게 어저께 우리가 K푸드 얘기할 때 어떤 종목이 좀 그래도 관심 있게 볼까요? 우리 김혜커가 질문했죠. 네. 뭐 대상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김치 수출이 또 급증한다고 대상홀딩스가 또 급등을 하고 말이죠. 뭐 우양도 여전히 잘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러고 있다가 또 결국은 그동안 많이 조정을 보였던 2차 전지 쪽들도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걸 알면서도 뭐 더 이상 1분기만큼 나빠지겠어? 이러면서 또 2차 전지 쪽으로도 매기들이 올라오고 그 가운데 속에서 또 실리콘 음극재 쪽에 대주전자라든가 CNT 도전재, 뭐 나노신소재도 급등하는 이런 패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또 뭔가 테마를 하나 만들어 줬는지 몰라도 영일만 개발과 관련된 동해 유전 가스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하고 네. 또 석유화학 업종도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 뭐 아시아 쪽으로의 수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석유화학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그러고 있다가 또 어제 오늘은 또 로봇 관련주들이 나도 좀 갈래 하면서 움직이고 바로 또 이런 과정에 오늘은 또 자동차 부품단들도 뭐 화실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 아주 뭐 정신 없습니다, 사실. 저도 30여 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지만 이렇게 하루가 멀다하게 새로운 어떤 그 과거에는 테마주들이 좀 한정적이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확산이 되고 또 그 테마 안에서도 또 종목들도 더 늘어나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정말 풍차 돌기 같은 빠른 흐름들 속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박자를 타면 뭐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쿵짝쿵짝이 아니라 짝쿵짝쿵 되면은 추격 매수하다가 고점에서 물리고 이거 안 가고 저거 가나 보다 하고선 뭐 손절하거나 정리하고 저거 쫓아가면 또 당하고 하는 네. 아주 뭐라 그럴까요? 뭐 선량한 투자자분들은 아니고 조금 손이 좀 느리신 분들은 대응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시장이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에는 뭐 제가 흔한 말로 박자 타는 게 쉽지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안에 제가 한 10여 개 되는 최근의 섹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뭐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을 갖고 있다 그래도 그래서 순서를 기다리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오늘장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게 아무래도 뭐 아이폰, 애플 관련 종목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내일은 좀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당혹스러웠죠. 네. 애플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종목들이 그냥 뭐
다 박살이 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그 중에서도 종목을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이스페타시스도 말씀을 드렸고 뭐 LG이노텍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스페타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니까 덜 반등이 주었고 뭐 ITM 반도체라든가 또 LG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네. 그대로 다 복구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끝났다라는 것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저께 급락한 부분을 오늘 급등을 해서 일단 만회를 해 주었고 네. 앞으로 정말 애플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위 아이폰과 관련된 출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와준다라면 아무래도 수주를 더 계속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는 좀 차분하게 종목들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급등락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가격이라든가 또는 제품별 구성도를 보고 수혜를 볼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는 저가에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일정하게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도 가능한 그런 흐름 아니겠느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폰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간단하게 함께 짚어봤는데요. 그럼 뉴스에 따라서 이렇게 종목들이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럼 다음으로는 앞으로는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그걸 보기 전에 지금 네. 이렇게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주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증시 주변 자금 동향에서 이 고객예탁금과 신용융자 잔고의 추이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1월 초에만 해도 60조에 육박하는 이러한 고객예탁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급격하게 1월 달에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1월 18일 날 50조도 이탈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1월 말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다시 또 IT 소부장 쪽들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니까 다시 또 이렇게 60조에 육박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였지만은 오히려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고객예탁금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 올라오는 그런 흐름도 나타나긴 하는데 네. 6월 10일 현재 54조 원 정도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60조를 놓고 본다면 6조가 지금 고객예탁금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뭐 MMF에서 대기를 하든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바로 이러한 내부적인 어떤 수급이 좀 개선이 돼줘야만 뭔가 시장에 새로운 어떤 물꼬가 터지면서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 2,750도 오히려 넘어서고 안착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이런 신규 자금 유입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러한 그 주포들이 얘기하는 메이저들의 이런 그 움직임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의 어떤 큰 섹터를 형성하는 삼성전자도 8만 원 한번 넘어가기가 힘들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바로 이런 어떠한 그 제한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변동성 그리고 제한된 지수의 움직임 이럴 바에는 뭐 1박 2일이 됐든 당일이 됐든 5% 10% 게임을 하면서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테마주들을 섹터별로 쫓아다니자. 이런 어떤 시장의 움직임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죠. 꼭 이게 뭐 악순환이다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중심을 못 잡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우선주와 함께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 물론 SK하이닉스도 올라오고 오늘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LG전자의 시총도 제낀 거 아닙니까? 내일 정도 되면은 추가 상승하면 20위권으로 이제 진입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그 어떤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흔들리는 모습들 SK하이닉스 하나만 제대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업종에 대표하는 종목들의 시세의 불안정성이라든가 상승의 모멘텀이 조금 약해져 있다라는 거. 네. 이것도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큰 흐름에서 보면은 물론 뭐 내일 새벽에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산업 정책적인 뭐 우리 6월 말에 공매도 중단이 진짜 공식적으로 될지 아니면 야 이제 공매도 중단 더 이상 안 해. 이제 뭐
뭐라 그럴까요? 뭐 코스피 200이라든가 뭐 코스닥 150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매도 허용할 거야. 뭐 어떤 이런 부분도 불안정한 요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여전히 이 선물 쪽에서의 매도라든가 또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롱숏 전략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제 내일 또 3월물이 마감이 되고 이제 6월물이 마감이 되죠. 그리고 맞습니다. 만료가 되니까 9월물부터는 조금은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한 그런 시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극대화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섹터별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섹터 내 대장주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크게 현재 시점에서 물론 뭐 다른 것들도 뭐 K푸드 또 밸류에이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시장에 영향력이 있고 상승을 주도해 나가면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쪽들을 한 6개 섹터 정도를 제가 한번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카메라로 사진도 찍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역시 무엇보다도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잘 유지가 돼주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네. 물론 삼성전자가 오늘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또 크게 곧 임박 양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유리기판 쪽들. 네. 그중에 대장주 역할을 SKC가 지금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자금의 어떠한 규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기가 힘드시면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시란 얘기죠. 자, 오늘 다행스러운 게 삼성전자를 잠깐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월요일 날이었나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아직은 파란 다이아고 1차적으로 시그널이 빨간 시그널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파란 시그널로 전환이 되고 있지만 다시 이제 여기서 만약에 빨간 시그널이 나와준다라면은 오히려 이중바닥을 형성해주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HBM과 관련돼서 한미 반도체와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 그것이 1차적인 관건이 될 텐데 오늘 기사도 하나 나왔습니다. 뭔가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한미 반도체는 지난번에 한화에서 뭐 장비 진입이 HBM과 관련된 뭐 테스트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흔들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도 리뷰를 해드렸어요. 전혀 동의하지 말아라. 내년도 물량까지 이미 다 완판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 거래선이 뭐 당장 야 이거 조금 싸니까 그걸로 갈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신고가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라면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는 소부장 쪽도 중요하지만 HBM의 이 대장주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또 아까 삼성전자가 정말 빨리 HBM과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엔비디아의 콜을 통과한다라면 그럼 또 다른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그것이 재료 노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2차 전지 쪽에서는 역시 뭐 에코프로 삼형제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바로 지금 시세를 뿜어주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가 오늘 조금 뭐 상승하긴 했지만 탄력도는 좀 떨어졌죠.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셀 쪽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삼성 SDI도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겠는데 네. 아직은 상승 추세로 반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올 2월 달 저점을 잡아주고 3월 달에 이렇게 급등 한번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지난 4월 달에 이 저점이 이탈이 됐다가 지금 이제 오히려 안착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들을 감안한다면 뭐 대주전자라든가 나노신설라든가 또는 뭐 강원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재료 보유 종목이라고 보시고 이 셀 쪽에서 여기서 바로 삼성 SDI가 하방을 잡아주고 반전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걸 보신다면 뭐 에코프로 삼형제가 됐든 양극재, 음극재 할 것 없이 좋은 흐름들이 최소 2, 3개월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화장품은 뭐 더 말이 필요 없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장품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들 코스메카 코리아를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메이저급에서는 아무래퍼시픽, LG화학보다는 확실히 LG생활건강보다는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퍼시픽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주도했던 거는 실리콘투니까 이들 종목들이 시세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다른 여타 화장품 관련주들을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코스메카 코리아 뭐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의 선두주자라고도 볼 수 있었죠. 뭐 작년에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그런 실적단을 보여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격만 좁히는 과정들이 연출되다가 또다시 신고가를 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적절하게 이격 벌어지면 일부 이익 실현하고 또 홀딩하시고 또 흔들릴 때 저점에서 들어가는 이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리고 네.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는 뭐 중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다 이 뭐 코스메카 코리아 또 잉그로드랩이 전부 다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거기서 다 매출 발생이 일어나고 OEM, ODM 쪽들 또 중소업체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우리가 계속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또 신재생 쪽에서도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신재생 하면은 물론 뭐 원전도 있고 또 태양광, 풍력, 수소 뭐 다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원전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그래도 다시 또 조정을 보였지만 지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네. 이 18,000원이 사실은 지난번에 가장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이 됐던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갭으로 돌파를 해주고 나서요. 지금 18,000원, 19,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다시 또 2만 원 회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점을 이제 언제 빨리 돌파해 주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대장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 우진엔텍이잖아요. 가볍게 네, 잘 맞습니다. 움직이고요.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대장주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줘야 된다. 그래야만 다른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들은 다 빌빌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항공, 뭐 방산, 뭐 이런 쪽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 대장주는 역시 이제 LIG 넥스원입니다, 여러분들. LIG 넥스원도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박스의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모양을 보면은 빨간 다이아로 이렇게 전환이 됐죠. 이런 빨간 다이아로 전환됐다는 거는 이제 추세의 어떤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면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잘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 LIG 넥스원 같은 종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방산 쪽에서 현대로템도 세트랙 아이라든가 뭐 AP위성이라든가 뭐 카이 이런 종목들을 같이 대장주가 어떠한 위치를 보이고 제가 제대로 잘 가는지를 보면서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선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은 영일만 개발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동해 네. 가스 유전과 관련돼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뭐 가스공사가 여기에 여러분들 뭐 공급을 받아서 납품을 한다 이게 아니라 네. 그거는 먼 얘기잖아요. 그런데 네. 공기업으로서 어차피 주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관심 있게 볼 대표적인 종목은 가스공사다.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다가 급등하고 쫓아가지 마시고 4만 원 이하 3만 8천 원, 7천 원짜리 이격 좁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3일 동안 단일가 거래가 풀린 오늘 이렇게 또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뭐 4만 7, 8천 원, 5만 원 근처 가서 쫓아가지 마시고요. 항상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이 가스공사가 잘 움직여주는지를 보고 뭐 가벼운 여러분들이 뭐 가스, 석유 관련주들도 접근을 하시는데 일단은 이 메이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나머지들은 그냥 잔돈푼이다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또한 이 석유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이 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네. 또 영일만의 DH를 비롯해서 소위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오늘 코롱 글로벌이 그래서 급등을 해주었는데요. 그런 쪽도 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섹터별로 정말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후에 잠시 뒤에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BHI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는 내일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시장의 성공적인 만남을 준비해야 할까요? 소장님, 어디에 조금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런 동해 가스전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산자부 장관이 국내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동해가스전 예산이라든가 시추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노는 것 같아요. 장관만 움직이고 참 묘합니다. 네. 어떤 이런 국책 사업과 같은 것들인데 실무선에서 잘 움직여야 될 텐데 대통령이 빵 발표하고 뭐 차관하고 장관만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이런 건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뭔가 기대를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 미래이긴 하지만 또 해야 될 일이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예산이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어쨌든 7월 중에 어디를 시추할 건가를 선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업의 대표 주자인 한국가스공사를 필두로 해서 네. 또 영일만항 확대 개발을 한다고 경북도지사도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포항에 가끔 가봤지만은 영일만이 어디 있는지 잘 구경을 못 해봤어요. 그런 건데 이제 제대로 이제 정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환경 오염이 또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일만 확대 개발과 관련돼서 코오롱 글로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분 15.4%를 보유하고 있고 DL 우리가 과거의 대림산업그룹이죠. DL도 거기에 또 지분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해양 관련된 이런 어떠한 그 시추 공사 능력이라든가 자원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 과거의 엔지니어링이었죠. 삼성 E&A 그리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아무래도 이제 시추를 한다니까 시추와 관련된 뭐 부품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지금 또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LS 마린 솔루션이라든가 또 STS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PK 밸브가 이쪽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뭐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회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DK락 뭐 이런 종목은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것들은 좀 뜬금포인 거가 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어떤 오다를 받고 뭐 시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이니까 좀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면서 들뜬 마음은 좀 가라앉히고 직접적으로 단계별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또 어떤 건지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네, 동해 유전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마련 관련해서는 뭐 국회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산 넘어 산이라는 우려감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참 그게 답답해요. 네. 예, 사실 20대 국회가 개원되고 나서 지금 반쪽짜리 국회로 열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임위도 뭐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예산이라는 게 뭐 시추공 하나 뚫는데 뭐 1,000억이라고 그런다는데 뭐 5개, 7개 뚫을 거고 전체 다 뭐 1조, 2조 주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이미 있는 예산 예비비라든가 이런 걸로 얼마든지 쓸 수는 있는 거니까 뭐 시추를 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은 저는 오히려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장 체크포인트까지 모두 짚어봤는데요. 2부는 서동구 소장님의 실전투자 매직기법 강의부터 뭐 시간의 특징주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직기법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도 아침에만 해도 좀 시장이 재미가 없을 듯했던 그러한 모습들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밤이죠, 일단. 오늘 밤 9시 반에 CPI가 발표가 되고요. 연준 위원들도 그걸 보면서 회의를 하겠죠. 그리고 내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점도표에서 지난 3월 회의에서 나왔던 점도표는 올해 3번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마킹이 돼 있었는데 과연 그게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2번 정도로 좁혀지느냐. 그리고 나서 3시 30분부터 또 파월 의장이 어떤 넥타이를 메고 또 나와서 회색 넥타이를 멜까요? 열심히 떠들겠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우리 시장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내일 시작하자마자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내 마녀가 춤을 춘다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참 아주 내일이 정말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쫄지 마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대비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밤 저녁 7시에 바로 상반기 결산 특별 릴레이 무료 라이브 방송, 외국인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의 비밀, 만기와 관련돼서 베이시스가 뭐고 콘텐고가 뭐고 왜 장중에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주 쉽고 편하게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야 돈을 법니다. 무료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7시에 같이 초록밴드에 입장하시면 방송 참여 링크 제공해 드리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 빨간 다이아, 파란 다이아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상승이 약해지는 거고 그리고 파란 다이아가 생겼다가 커지면 하락이 커지는 거고 커졌다 작아지면 하락이 이제 마무리된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종목은요. 제가 지난 6월 3일 날 지난주 월요일이었나요? 예, 바로 BHI 우진엔텍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BHI를 신규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4일 날 여러분들이 이 공략을 하실 수가 있었겠죠. 요 1,400원 내외에서 여러분들도 공략을 하실 수가 있었을 거고요. 바로 이러한 포인트들이 당시에 그림을 보면서 이격이 벌어져 있는 자리들이니까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공략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주 카메라가 잘 잡혔네요. 예, 이격도 104라는 자리까지. 그래서 다음 날 여러분들 밀리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를 과감하게 여러분들 13,5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렸고 현재 고점 기준으로 14.6%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근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 다른 종목들은요, 막 그냥 급등을 했다가 뭐 급락도 하지만 얘는 조신하게 움직이는 듯 하다가 남들 빠질 때 갑자기 빠지는 것 같고 아주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캔들의 모습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고 하락하고 반등하는 듯 하다가 밀리고 또 여기 구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음봉, 양봉 막 정신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도대체가 이거 다 털어먹고 나가는 거야. 뭐야. 종잡을 수가 없죠. 올라갈 것 같아서 사면은 물리고 빠질 것 같아서 청산하면 오히려 꼬리 달아주고 이런 패턴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빨간 다이아 매직 솔루션에서 이걸 같이 한번 놓고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뭐 파란 다이아로 전환되어 있는 구간인가요? 지금이 완벽한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캔들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봉, 양봉, 음봉 막 진행되는 것 같지만 거래는 급감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상승 추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기본적으로 매도가 아니죠. 매수의 포인트를 이제 잡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매수의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왜 저 종목이 캔들상에서는 정신없는데 추세상으로는 빨간 다이아가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장기간에 걸친 이 지지와 저항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작년 상반기에 급등을 한번 하고 급락하고 또 급등을 하는 듯 했지만은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이 되니까 못 가고 지지가 되는 듯 했지만은 결국은 여기서 하방을 잡아주고 이 밴드에서만 움직였죠. 그리고 다시 또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이 되니까 못 움직였고 그런 다음에 돌파 시도를 했지만은 여기가 지지가 안 되니까 다시 또 여기까지 밀려 내려온 겁니다. 아주 단순한 지지와 저항의 모습들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저항의 자리. 작년 여러분들 이때가 언제입니까? 작년 4월 달 그리고 이때가 작년 7월 달 이 당시의 고점을 돌파를 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바로 올해 3월 달에 이 고점도 돌파를 하니까 이 힘이 남아있는 겁니다.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캔들에서는 만약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캔들은 여러분들 당일의 심리라고 그랬죠.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시초가 이상 마감이 잘 되고 그 양봉으로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급등락이 움직여줍니다. 여기에 물려있는 물량들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를 돌파하지도 못했고 여기 자리도 돌파하지 못했다면 이 종목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왜요? 추세가 직전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돌파를 해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캔들이 아니라 추세의 다이아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 힘이 남아있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이 자리들이 오히려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하락해서 점점 가늘어지죠. 작아지고 시그널 유지가 되고 조심스럽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여기 완벽한 삼합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상승 추세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기서 이익이 벌어졌을 때 일부 이익 실현하고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종목들. 이제는 시세의 초기의 종목입니다. 이따가 여러분들께 내일에 공략할 종목을 희귀 광물 쪽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돼서 자회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하락 이후에 횡보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시세 초입 부근으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여러분들 오늘 저녁 7시에 스페셜 무료 공개 방송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내일 만기를 미리 준비하고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시각이 4시 40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가 시작된 지도 40여 분간 흘렀는데요. 오늘은 어떤 시간의 특징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CJ 시푸드입니다. 이 CJ 시푸드는 연일 냉동 김밥에 대한 인기 그리고 김값 인상에 대한 이슈로 시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이죠. 장중에도 오늘 상승 하락을 오가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결국 5%가량의 상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강스템 바이오텍입니다. 이 강스템 바이오텍 오늘장에서는 2%가량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다국적 제약사와 퓨어스템 글로벌 임상 협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제 3%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낙폭을 전부 만회해낸 모습입니다. 마지막 특징주도 바로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특징주 SB 인베스트먼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무려 11%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사실 큰 움직임 없이 비교적 잠잠한 흐름을 보였는데 내일장 시세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네, 그럼 소장님과 함께 바로 시간의 특징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김값이 오르면 안 되지만은 그렇죠. 회사는 좋죠. 네, 맞습니다. 또 환율과 관련돼서도 이 수출 관련주로도 이제 계속 잘 부각이 되고 있는 CJ 시푸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주가를 우리가 볼 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캔들을 보지 말고 시그널과 다이아만 한번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여기가 시세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었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다이아가 약해져 있습니다. 시그널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요. 빨간 시그널이. 자, 캔들하고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 모습들을 보시니까 여기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이런 시점들에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 시전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라고 리뷰를 할 때 말씀드렸어요. 125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4, 5일 동안 급락을 하면서 저점 대비 하락이 과도하다 보니까 90 이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려면 거래가 더 수반이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 시간에서 6시까지 얼마나 몇 %의 상승으로 끝날지 몰라도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갭상승이 나와서 추가적인 급등을 보일 때 이 직전의 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매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추세 자체가 지금 약해지고 있으니까 내일 시장에서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은 다시 추세가 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면서 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의 관점 그리고 시초가 이하짜리 움직임 보면서 대응에 들어가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CJ 시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J 시푸드 시간의 특징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내일장 공략주도 바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힌트가 희귀광물 플러스 자회사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사실 힌트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와요. 그렇죠. 예, 사실 희귀광물 같은 종목들을 취급한다라는 거는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무역상사라든가 종합상사 이런 쪽들이죠. 바로 여러분들 STX 그룹이 해체된 이후에 사모펀드에 피인수된 바로 STX 지주사 바로 STX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TX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동해가스 유전과 개발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STS에서 가지고 있는 자회사, 물론 비상장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PK 밸브라고 있는데요. 바로 액화 천연가스, 이 LNG 선박용 초저온 밸브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업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회사를 통해서 시주회사니까 자회사가 돈만 많이 벌어오면은 아이고 너 이쁘다 그러면서 회사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거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STS 그룹이 과거에도 그랬고 아시아 시장 쪽에서 상당히 탄탄한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글로벌 바이오 에탄올 사업도 이 동남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석권하겠다. 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고 또 구리, 코발트, 흑연, 니켈 이런 희귀 광물과 관련된 이러한 쪽에서도 계속 투자 확대를 하고 자원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잘 이제 중국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마치 미국에서 뭐 규제만 한다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들썩들썩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또 윤 대통령도 중앙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뭔가 어떤 얘기들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X의 그림도 보시면요. 이게 만약에 급등돼 있고 어떤 그 상승 흐름이 지속이 돼 있었더라면 좀 부담스러울 텐데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작년이었죠. 작년 이 9월 달에 이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드러나 있습니다. 뭐 거래도 별로 없고요. 작년 11월 요때나 좀 거래가 좀 많았고 자, 이 캔들의 모습들을 보셔도 마찬가지죠.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요즘 들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빈집털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갈 때 크게 거래에 있을 자리들이 없어요. 바로 있다라고 하면은 올 2월 달에 10,000원 넘어갔던 이런 자리. 그리고 나서는 또 이렇게 계속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선 뭐 어떤 면에서는 손절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도 굳이 위험 관리 하신다면 지난 4월 달에 저점을 기록해 주었던 요 7,000원의 자리, 요 7,000원을 여러분들 이탈가로 설정을 해 주시고 거래가 안 될 땐 조금씩 모아 나가세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요 10,000원을 물론 말씀드리고 싶지만 9,300원을 빨리 돌파를 해 주느냐. 그리고 그 자리가 안착이 돼주냐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거래가 얼마나 잘 실려주는지를 본다라면 충분히 10,000원 이상 직전에 이 작년 12월 달에 이 고점을 향해서도 갈 수 있는 흐름들을 한번 우리가 큰 꿈을 꿔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STX 1차 목표가 9,3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해서 목표가 9,300원, 손절 라인은 7,000원 제시해준 STX 함께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내일장 체크포인트 모두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소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히 계세요. 네, 보내드리는 표현을 되게 잘하시네요. 네. 네. 같이 나가죠, 이따가 인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내일 저희는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